8월 2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브리핑을 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도 해 오셨습니다. 자, 어제 베트남에서 이영석이라는 세터 공장을 하시는 어르신께서 회원에 가입했다고 하면서요, 이 베트남은 호치민의 나라입니다. 자, 호치민은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아닌 민족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인데 프랑스로부터 이 외세에서 독립하려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공산당에 가입을 했지만은 사실은 친미주의자다. 그래서 베트남 독립선언문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카피했다. 그런데 공산화된 베트남에 살면서 호치민이 그렇게 갈구하던 미국의 도움이 있었으면 베트남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사이공에서 2시간 떨어진 농촌 도시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참 보기 딱하고 그 덕에 저희 같은 사람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라는 명목으로 일하고 있지만 어려서 하도 가난해서 밥 세끼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나라를 바꾼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소원 성취하고도 남게 살게 되었는데 일개 소시민이지만은 조국이 걱정되어 잠 못 이룰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 이렇게 높은 분들을 보면 화가 몹시 치밉니다. 제가 이분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요. 대한민국에는 저같이 자기 일에 바빠서 평생 일만 하는 현재 침묵하는 많은 국민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이지 아주 조용한 그러나 강력한 진정한 혁명이 한번 와야 나라가 바로 서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겪던 그 배고픔 없는 나라를 내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이 현실이 될 날을 기다리며 건강을 빕니다 하고 글을 보내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거의 몸에 병이 날 지경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 대통령이 어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동설안에도 봄은 온다. 남북 해빙을 준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씨 잘 뿌릴 수 있게 착실히 준비하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운전석을 또 강조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했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상호 보완적이다. 북핵 협상과 남북 대화를 병행하겠다라고도 했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것은 어제 통일부하고 외교부 업무보고에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도발로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통일부는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된다. 통일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뭐냐? 대선 후보 때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신당 대표일 때 2015년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북한과 대륙으로 경제 영역을 확장해서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가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남북이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룩해서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의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미, 독, 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이 3080 클럽, 그러니까 인구 8천만 이상에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 여기에 들어가서 국민소득 5만 달러로 가자. 그래서 이 단일 경제권은 간도 연해주, 동중국해 연안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영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고
남북 간의 경제 통합만 이루어져도 2050년까지 연평균 0.8% 추가 성장이 가능하고 매년 5만 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된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도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황당한 구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황당하냐? 독일이 통일되는 동안에 실제로 예상했던 통일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2,500조 이상이 투자되었을 거라고 짐작되지만은 90년대 독일 경제는 내내 침체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이 경제 침체를 헤어나는 데는 통일 이후에 한 1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도나 중국 연해안 지방의 경제를 우리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지금 미국이 빠져버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문 대통령 말대로 북한과 더불어서 공동 경제 영역이 형성될 때는 그렇게 미군이 빠진 전제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안 되더라도요. 한국 기업이 북한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고 남북한이 서로 침략도 안 한다면 미국이 빠진 상황일 건데 그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이 연해 지역을 흡수하고 만주 지역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한국을 중화경제권으로 넣어서 용광로에서 녹여버리겠다는 것이 중국의 정책입니다. 중국이 그간에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 떼주고 문화 한류 알리고 관광객 보내고 한국에 무슨 물건을 서로 이렇게 사고 팔고 그건 중국이 도움이 되니까 했는데 생색은 엄청 냈죠. 그러면서 이 미국보다도 EU보다도 중국이 너네들에게 기여하는 경제 기여도가 1위가 된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보수정권 진보정권 할 것 없이 한마디로 자신들의 거대한 중화경제권이라는 용광로에 한국을 녹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됐고 필리핀이 그렇게 됐고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되고 싱가포르이 그렇게 된 것처럼 자 그쪽에 보면 경제권을 거의 중국인들이 화교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나라의 주요한 경제 부분이 중화경제권에 녹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하려는 거죠. 지금 그걸 갖다 더 확장시켜서 미얀마, 버마도 그렇게 하려고 라오스도 그렇게 하려고 베트남하고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외부로 점점 중국이 확장시켜 가려고 하고 그게 1대1로 정책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거의 다 꼬셔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다 온 박 전 대통령이 미국의 경고에 놀래가지고 사드를 배치하고 한일 위안부 협정을 맺으니까 그때부터 중국이 공격으로 나와서 지금 한국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북한과 한마디로 신경제 구상, 중국까지 포함하는 구상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어떤 신경제 창출 동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에 침체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과 북한이 한 경제의 영역으로 통합될 정도로 가려고 한다면 상식으로 보더라도 김정은이 실각을 하고 북한에서 한 1-20년의 과도기적 기간을 두고 한국에 흡수되어 가겠다라는 과거 동독과 서독의 통합 그것은 상당히 빨랐지만요. 그런 과도 정부가 들어섰을 때나 이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지 김정은이 한국 경제가 북한 경제를 가지고 놀도록 해야겠습니까? 그거는요 뭔가 하면 북한의 인력을 개성공단처럼 쓰고 북한 정부에 돈을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착취이자 또 북한의 한마디로 반인권적 정권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이 얼마나 뒤에서 비웃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요. 또 하나라. 문 대통령은 그저께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방한을 했을 때 강경화 외교장관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 측은 이해와 지지를 표시했다라는데요. 정말 북핵 위기로 미군의 수뇌부가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전시작전권 통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외교장관이 이를 이야기하는 거. 자, 너네들 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자꾸 전쟁 위협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전시작전권이나 내놔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언론은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문제는 이미 한미가 합의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환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입장이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그동안에는 일자를 정해놓고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지난 정부에서 아직 우리가 이 능력이 안 되고 북한의 위협이 크니까 좀 그런 기초적인 준비 요건이 갖추어지면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갖다가 갖추겠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것을 빨리 좀 내놔라.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굳이 또 한국을 방문한 한국을 지켜주겠다고 온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 앞에서 외교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문제는요. 군과 군끼리 이야기해야 되고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을 보고 이야기하지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미국 태평양 사령관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맞는 것인가 라고 저는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문 대통령도 어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얼지 훈련을 참관하러 가놓고 그 자리에서 언젠가 전시작전권 한수 시에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주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미국이 미쳤습니까? 한국 밑에 붙어가지고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갖추는데 똘마니 노릇을 하게요? 지금 강경화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거 정권의 입장이라서 네, 우리 정권이라 하기도 싫습니다. 저거 정권의 입장이라서 하더라도 때와 장소에 맞추어야 되는 거지. 한국을 방문한 해리스 사령관한테 그 이야기를 하거나 대통령이 얼지운전 참관하러 가서 그 이야기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얼지 훈련이 끝나고 북한의 위협이 가라앉았을 때 또 미국하고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때 한국군 수뇌부 불러서 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넘겨받을 때까지 자꾸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 최고 통치권자이면서 군 수뇌부를 불러다가 전시작전권 받아가면 잘해라 이런 소리를 굳이 말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것은요 북핵 미사일 위기가 해결되고 나서나 실컷 하세요. 정말로 내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초상집에 가가지고 개론 청첩장 돌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때와 장소에 맞추어서 갖춰야 될 예의가 있죠. 저는 무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남북 대화 운전석에 우리가 앉도록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놈의 운전석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누가 한국을 보고 운전석에 신경이라도 씁니까? 자, 지금 미국에서 날라온 뉴스는 주한미군이 한인 군사력이 동원된다면 한국 동의와 관계없이 미국은 북한을 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온 겁니다. 이 말은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서 북한을 공격하는 부분은 양국 간의 협정이나 방위조약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지만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왜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금 미국의 전직 사령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문제죠. 2006년부터 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벨 장군은 북한의 미 본토에 대한 타격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을 운영하는 것은 한미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병력으로 북한을 타격할 경우 한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반대해도 미 본토와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 인근의 공해상에서 미 군사력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 승인 안 받고 이 작전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사령관을 했던 시험은 장군도 북한이 영평도를 포격할 때 한국이 반격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국을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헌법에 자국 방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 북한이 미 영토를 공격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은 미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반대해도 행동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국제법과 규정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이 미국이 한국을 허가 없이 북한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한국과 미국을 위협해서 발생한 이 위기에 마치 한국은 그 위협의 당사자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옹호해주는, 즉 미국이 북한을 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치 한국 국민들이 다치는 것처럼 팔아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북한 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칠까봐 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북한 치지 마라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석되는 게 제가 뺐다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럼 이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누구한테 편인가가 저도 의심스러운데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전시작전권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한반도 신경제 그리고 운전석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전쟁 옵션 안 된다 이야기 했다가 망신당하고 잘하는 짓거리입니다. 진짜 정신 못 차렸어요. 앞으로 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타협으로 가게 될 때 문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인정해 주면서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국은 핵을 이고 북한의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야 될 때 그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이 져야 될 겁니다.